왕주먹 할매와 검은 태양의 귀환. 서울 외곽 늘 푸른 경로당의 아침은 언제나 김영자 할머니의 빗자루 소리로 시작됩니다. 어이구, 영자씨. 오늘도 벌써 청소하셨어요? 그럼요, 최할머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잖아요. 영자씨는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경로당의 터줏대감이었죠. 매일 아침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70세 할머니치고는 팔뚝과 손목의 근육이 유난히 단단했고 가끔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다 펴는 습관이 있었죠. 영자씨,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셨어요? 에이, 그냥 농사일 좀 했지요, 뭐. 영자씨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2시쯤 영자씨가 경로당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쿵, 쿵. 저 멀리서 요란한 베이스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경로당 앞에 급정거했죠. 차에서 내린 건 문신으로 뒤덮인 건장한 청년 6명이었습니다. 야, 여기가 그 경로당이냐? 맨 앞에 덩치 큰 청년 박만식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키 185cm의 팔뚝만 한몫, 목 옆으로는 빨간 뱀 문신이 또렷했습니다. 신흥 조직 붉은 혀의 행동대장이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영자씨가 조용히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은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 6명, 평균 연령 25-30세, 공격적 태도 조직 소속으로 추정. 1. 하하. 할멈, 듣자 하니 이 건물 주인 없다며? 만식이 가까이 다가와 영자씨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죠. 여기는 구청 소유 건물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영자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끄러워. 늙은이들 쉴 곳은 많잖아. 우리는 여기 사무실 하나 크게 차릴 거니까 일주일 안에 비워. 사무실이요? 그래. 이 동네에 우리 애들이 일할 사무실 하나 세워야 해. 돈 좀 벌어봐야지. 만식은 경로당 문짝을 발로 쾅, 쾅 차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렸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안에서 화투를 치던 어르신들이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이 할아버지는 분노한 얼굴로 만식을 노려봤습니다. 뭘 봐, 영감. 늙은이들은 닥치고 꺼져. 안 그러면. 만식이 주먹을 불끈 쥐며 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위협적으로 둘러쌌죠. 그 순간 영자씨가 만식과 이 할아버지 사이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곧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어르신들이 다칠 수 있다. 알겠어요, 젊은이. 구청에 먼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번호 남겨주시겠어요? 뭐? 구청? 크크크. 만식이 비웃으며 명함을 던졌습니다. 명함은 영자씨의 발밑에 떨어졌죠. 좋아, 착하게 나오네. 3일만 기다려주지. 3일 안에 답 없으면 우리가 직접 정리한다. 알았어? 만식은 영자씨의 어깨를 거칠게 툭툭 쳤습니다. 그 순간 영자씨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쥐어졌다가 풀렸습니다.
그럼 3일 후에 다시 온다. 비우고 있어. 만식일당은 다시 차에 올라타며 큰 소리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승합차가 요란하게 떠나가자 어르신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휴, 요즘 젊은이들이 왜 저래? 영자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영자 씨는 웃으며 땅에 떨어진 명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7시 영자 씨는 집 근처 분식집에서 대학생 손녀 유진이를 만났습니다. 유진이는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며 달려왔죠.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할머니도 방금 왔어. 어서 와, 우리 유진이. 영자 씨는 손녀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이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20대 중반의 대학생답게 생기가 넘쳤습니다. 할머니, 오늘 경로당에 무슨 일 있었다며요? 엄마가 걱정하시던데. 며느리가 벌써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진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 안 통하는 젊은이들이 좀 왔다 갔어.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진짜요? 엄마가 조폭들이 왔다고 하던데. 에이, 조폭은 무슨. 그냥 건달들이지. 할머니가 잘 타일렀으니까 걱정 마. 영자 씨는 웃으며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죠. 혹시 이 아이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면 어쩌나. 그래도 할머니 위험하면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약속. 그래, 그래. 알았어. 자, 이제 떡볶이 시켜야지. 순대도 먹을래? 네. 할머니가 사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주문을 마치고 유진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있잖아요. 저 다음 주 금요일에 취업 면접 있어요. 어머, 정말. 어디? 광고 회사요. 제가 대학교 때 공모전에서 상 탔잖아요.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진이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영자 씨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유진이가 드디어 사회인이 되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합격하면 할머니께 맛있는 거 엄청 사드릴 거예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다 모시고 고기 먹으러 가요. 고맙다, 유진아. 근데 너 취업하면 바빠질 텐데. 할머니 자주 못 보겠네. 영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유진이는 할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주말마다 꼭 올게요. 할머니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잖아요. 아빠도 안 계시는데. 유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우리 유진이. 영자 씨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며느리와 손녀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특히 유진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할머니, 저 꼭 합격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랑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 우리 유진이는 다 잘 될 거야. 할머니가 믿어. 둘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드는 손녀를 보며 영자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켜야 해. 절대 유진이한테 위험이 닿게 할 수 없어. 밤 9시 유진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 영자 씨는 문득 경로당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경로당 건물이 외롭게 서 있었죠. 그녀의 주먹이 무의식 중에 쥐어졌습니다. 3일 후 만식일당은 약속대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인원과 함께였죠. 할멈, 생각해봤어? 아직 구청에서 답변이. 시끄러. 오늘 당장 비워. 안 그러면 이렇게 된다. 만식은 경로당 현관문의 문고리를 억지로 비틀어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어르신들이 모아둔 쌈짓돈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우리 어르신들 경조사비인데. 이 할아버지가 항의했지만 조직원 하나가 그를 밀쳐버렸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죠. 이 할아버지. 영자 씨가 달려가 이 할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야, 할멀. 뭘 봐? 만식이 비웃으며 영자 씨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멈춰. 영자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그녀가 만식의 팔을 낚아챘죠. 아파. 만식은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70세 할머니의 소나귀에서 뼈가 부서질 것 같은 압력이 느껴졌죠. 공공기물 파손, 절도, 노인 폭행. 당신들이 저지른 죄목이야. 지금 당장 물건 내려놓고 나가. 이 늙은이가. 만식이 남은 팔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피하더니 만식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크악. 만식은 얼굴이 바닥에 짓눌린 채 신음했습니다. 마치 유도 교본에 나오는 완벽한 기술이었죠. 누구야 당신?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이제 나가. 영자 씨가 만식을 놓아주자 조직원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입을 떡 벌리고 영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언제 그런 걸? 에이, 옛날에 좀 배웠어요. 그날부터 동네에서는 영자 씨를 왕주먹 할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혀 조직의 보스 오상무는 분노했습니다. 뭐? 늙은 할멈 하나한테 만식이가 당했다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 보통이 아닙니다. 전문가 같았습니다. 전문가? 70살 할멈이? 오상무는 부하를 시켜 영자 씨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보스님, 이거 믿기지 않는데요. 부하가 건넨 서류에는 40년 전 자료가 있었습니다. 김영자, 전 국가정보부 특수요원, 코드네임 검은 태양. 뭐야 이게? 오상무는 서류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영자 씨의 화려한 과거가 적혀 있었죠. 인질 구출 작전, 해외 비밀 공작, 근접 전투 전문가. 하지만 보스, 오래전에 은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작전에서 동료를 잃고 충격을 받아서요. 그럼 이제는 그냥 늙은 할멈이라는 거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상무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엔 다르게 가자. 저 할멈의 약점을 찾아. 그날 밤 영자 씨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40년 전 마지막 작전의 악몽이었죠. 영자, 조심해. 동료 황소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판단 착오로 다른 동료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더 이상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고 스스로 은퇴를 택했습니다. 영자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새벽 3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영자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황소. 오랜만이다, 검은 태양. 아니, 이제는 왕주먹 할매라고 불러야 하나? 어떻게 내 번호를? 아직도 나 같은 옛날 정보원들끼리는 네트워크가 있어. 너 요즘 조폭들한테 잘 나가더구나. 미안해, 황소야. 나 때문에 광수가. 이미 40년 전 일이야. 너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나 아직 현역이거든. 뭐 책상에 앉아서 후배들 가르치는 일이지만. 고마워, 황소야. 전화를 끄는 영자 씨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시태그 7장. 손녀의 실종. 다음 날 오후 영자 씨는 유진이가 면접 보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잘 보고 올게요. 그래, 우리 유진이.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유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죠. 어머님, 유진이가 안 돌아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뭐라고? 영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때 영자 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손녀 찾으시죠? 경로당 건물 명의를 우리한테 넘기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붉은 혀. 그리고 사진 한 장. 의자에 묶여있는 유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유진아. 그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48시간이 지나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검은 태양이 되기로. 영자 씨는 집 안방 옷장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신기, 작은 공구 세트, 그리고 오래된 군용 장갑이 들어 있었죠. 그녀는 황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소야, 나야. 영자, 무슨 일이야? 도와줄래? 손녀가 납치당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소 보내. 30분 안에 도착한다. 황소가 도착하기 전 영자 씨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았습니다. 어르신들, 사실은 제가. 영자 씨는 자신의 과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유진이를 구하러 가야 해요. 하지만 혼자서는. 영자 씨. 전직 통신병이었던 이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통신 장비 다뤘어. 도움이 될 수 있어. 나는 옛날에 양궁 국가대표 후보였어. 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내가 젊었을 때 간호사였거든.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섰습니다. 영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황소가 검은 승용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단단한 체구의 남자였죠. 영자, 오랜만이야. 황소. 고마워. 광수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 자, 얘들 위치 파악했어. 황소는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손녀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였죠. 북쪽 외곽 폐창고. 조직원은 최소 8명 이상으로 추정돼. 8명. 해볼만해.
우린 전성기 때 15명도 제압했잖아. 그건 40년 전이야, 황소. 실력은 몸이 기억해. 자, 가자. 황소와 영자 씨는 경로당을 출발했습니다. 뒤에서는 어르신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았죠. 이 할아버지는 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제보하고 최 할머니는 망원경으로 창고 주변을 감시하며 다른 어르신들은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밤 10시 폐창고 앞. 영자 씨는 검은 운동복과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황소는 옆에서 쌍안경으로 내부를 살폈죠. 입구에 3명, 내부에 5명, 그리고 유진이는 안쪽 방에 있어. 알았어. 영자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40년 만의 작전이었습니다. 영자, 무리하지 마. 우리 목표는 유진이 구출이야. 알아. 두 사람은 조용히 창고로 접근했습니다. 입구의 조직원들은 담배를 피우며 한가롭게 떠들고 있었죠. 야, 그 할멈 올까? 올 리가. 겁먹었을걸? 그때 영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들. 뭐야? 조직원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손녀 데리러 왔어요. 크크. 진짜 왔네. 이 할멈 미쳐. 말을 끝맺기도 전에 영자 씨가 움직였습니다. 팍. 첫 번째 조직원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 그는 숨도 못 쉬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이 주먹을 휘두르자 영자 씨는 그의 팔을 잡아 관절을 비틀었습니다. 크악! 세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덤비자 황소가 나타나 깨끗하게 제압했습니다. 아직 실력 괜찮은데? 너도.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만식과 나머지 조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하! 정말 왔구만. 만식이 비웃었습니다. 그의 뒤로 의자에 묶인 유진이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유진아, 곧 데려갈게. 영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데려간다고? 크크.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해봐야 알겠지. 만식이 손짓하자 조직원 4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영자 씨와 황소는 등을 맞댔습니다. 옛날처럼 해볼까? 좋아. 두 사람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의 몸은 완벽한 조화를 이뤘죠. 영자 씨는 한 명의 팔을 잡아 넘기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쓰러뜨렸습니다. 황소는 나머지 둘을 순식간에 제압했죠. 이럴 수가. 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 이제 너 차례야. 영자 씨가 만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할멈이 날 어쩔 건데. 만식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영자 씨는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크악! 만식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이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다쳤으면 너 오늘 무사하지 못했을 거야. 영자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만식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신고한 경찰이 도착한 것이죠. 다음 날 경로당. 영자 씨는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할머니 옆에서 차를 따라주고 있었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영화처럼. 에이, 옛날 이야기야. 이제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래도 할머니 덕분에 제가 구조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영자 씨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단다.
경로당 문이 열리며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 신문 봤어요? 우리 경로당이 신문에 났어요. 영웅 할머니 손녀 구출. 검은 태양의 귀환. 어이구 부끄러워라. 영자 씨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경로당도 지켰고 동네도 안전해졌어요. 우리 왕주먹 할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날 오후 황소가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영자 잘 지내? 황소. 오랜만이야. 이번 일로 내가 느낀 게 있어. 우리 같은 옛날 요원들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이야? 실버 안전봉사단을 만들려고 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안전을 지키는 거지. 함께 할래? 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만 조건이 있어. 뭔데? 일주일에 사흘만. 나머지는 경로당 어르신들이랑 화투 쳐야 하거든.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늘푸른 경로당은 이제 동네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왕주먹 할매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경로당을 찾아왔죠. 영자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다만 일주일에 사흘은 황소와 함께 실버 안전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죠. 유진이는 면접에 합격해서 첫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오늘? 최 할머니랑 양궁장 가기로 했어. 운동 좀 해야지.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영자 씨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검은 태양은 이제 영원히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왕주먹 할매 김영자는 오늘도 동네를 지키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